알프레드 아들러는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활동한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며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아실현, 개인 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카를 루트비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디트겐슈타인의 성공적인 활동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심리적인 동기와 목표, 사회적인 상호작용, 가족관계 등을 중요하게 여겨 개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했습니다. 아들러의 이론은 자아실현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인 연결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개인 발달의 이면에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가족 구조 등의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은 현대의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개념은 여전히 연구와 이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아들러의 명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태도는 질투심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은 열등감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용기와 수줍음은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운명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내어 살펴봅시다. 비록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열등감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을 때에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우리가 자존감이 높으면 열등감은 오히려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열등감은 대개 어떤 문제인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잠재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신호 중 하나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장점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는 그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익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위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려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길 거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신보다 더 열등한 사람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모두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쉬운 것에 집중하며 열등감을 보이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에 도전하며 사람들에게 도전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능력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을 기반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악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 사회의 보탬이 되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평범한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가 부족합니다.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만 창의적인 사고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재능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압박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재능은 압박감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프게도 이 방법은 거의 대부분 그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용하는 객관적인 눈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는 잘 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 삶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나쁜 성격을 열등감의 신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개 나쁜 성격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이렇게 해야 해. 이 일을 꼭 할 거야. 저 사람이랑 싸워야겠어. 등의 말을 하며 강박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열등감을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우리는 우월감이 어떤 방식으로 잠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월감이 생길 당시에는 알아볼 수 없지만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감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작은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책보다는 뉴스에, 글보다는 광고에 더 신경을 쏟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현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극제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월감이 추구하는 바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은 삶을 향한 태도가 평범한 사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대개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덕목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열등감은 종종 누군가에게 재능이 없다는 생각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으로 열등감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콤플렉스 속에는 지금 상대방이 겪는 어려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를 열어 많은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일은 숭고한 행위입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십시오. 단,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냉정한 판단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약하기만 했던 어린아이는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삶의 방향을 무의식적으로 확고하게 결정합니다. 개인이 쓸모없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곳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직 행동의 힘을 믿으세요. 삶은 말보다는 행동의 힘으로 변화됩니다. 주변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의 시작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삶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임과 같습니다. 환상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반영하는 말 역시도 아닙니다. 대개 이런 환상은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소망에서 출발합니다. 환상이 단순한 신기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현실화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삶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을
버린다면 이상향은 더 이상 우리가 부러워할 무언가가 아니게 됩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신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무언가 공부할 때면 항상 우리는 배운 내용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으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부의 요건에 맞춰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주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명성을 얻으며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선 그 상처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꿈은 감정적인 리허설이자 마음먹은 바를 행동으로 이끄는 사고방식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고 이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꼭 지녀야 할 미덕입니다. 이런 자세는 개인의 철학과 사고를 올바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종종 허상에 만족합니다. 주로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향이 많이 발견됩니다. 허상을 쫓기보다는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 법칙으로 삼는 자세는 인생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친구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한다면 그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일이지만 이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놀이는 아이들이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잘 살피는 일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의 삶의 원칙과 성향을 잘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과거에 집중하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꿈꾸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며 이에 몰입한다면 당장 몽상을 중단할 것입니다. 몽상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에 목적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무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혜택은 대개 빠른 속도로 그 빛을 잃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대개 그 시기는 늦은 편이죠. 인생의 목적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자신과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용기와 삶에서 느끼는 절망을 열정적인 희망으로 바꾸는 과정이 더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관주의는 삶을 직시할 용기를 빼앗아 갑니다.
모든 꿈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자세히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스스로 발전시킨다면 이전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